삼성전자, SK하이닉스 그동안 급하게 올랐잖아요. 오늘 쉬어가는 만큼 지수는 조금 더 호흡을 고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번 주 장 정리하고 다음 주 전략 세워야겠죠. 자, 오늘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정 팀장 모셨습니다. 이야기 나눠볼게요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이렇게 지수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뭐 조정 쉬어갈 자리인 네. 것 같고요. 팔고 나가신 분들 후회하시더라고요. 그럼요. 네. 그래서 이번 시장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예전 공식이 통하지 않는 시장이다. 네,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. 듭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예, 뭐 피로감이 있을 수도 있는 이제 네. 그런 상황입니다만, 뭐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사람이 느끼는 이제 감정일 뿐이고요. 지금 뭐 환율이나 금리나 또 거래 대금 이런 것들 봤을 때는 강세장의 우호적인 그런 변수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. 여기서는 절대로 이제 팔아서 이 시장을 떠나서 수익 실현을 함부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뭐 SK하이닉스, 삼성전자 이런 종목 조정받을 때 정말 그 손대기 힘든 그런 가격대이더라도 뭐 제가 지난주에 강조드렸죠. 100분할로 이거를 분할해서 사는 한이 있더라도 비중을 이럴 때 계속해서 가져가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. 앵커께서도 좀 짚어주셨습니다. 요즘에는 뭐 저같이 뭐 부장, 이사 뭐 이렇게 좀 증권사의 고직군자들이 오히려 굉장히 좀 고심이 많은 상태예요. 이 정도면 한번 조정받을 때도 됐는데, 한번 눌릴 때도 됐는데, 한번 쉴 때도 됐는데라고 했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방향성을 좀 가져가고 속도까지도 좀 좋은 상황인데, 오히려 이제 저직군 이제 뭐 대리나 주임 이런 친구들은 주식시장은 이제 늘 이런 것처럼 이제 보여왔기 때문에 굳이 이제 다른 많은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제 가장 강한 주도 섹터에 계속해서 좀 물량을 쌓아가면서 굉장히 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, 지금 상황은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어떤 주식시장에서 통했었던 뭐 선입관이나 또 어떤 경험 그리고 여러 가지 공포 이런 것들과 좀 싸워야 하는 심리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, 어떻게 보면은 좀 이성적인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률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가 아닌가 싶습니다. 이럴 때는 그냥 시장에서 가장 강하고 또 시장에 또 가장 좀 대표적인 그런 종목에 붙어 있는 것이 시장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. 또 이제 큰 오류가 이 종목들을 좀 일찍 파셨거나 이 종목에 대해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사지 못하셨던 분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매수하기 편한 오르지 않았던 종목들을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. 근데 그 종목들은 뭐 시간 뭐 2주, 한 달 이렇게 지나더라도 큰 변화가 없고, 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재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. 저 뭐 매번 출연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. 강세장의 유효 기간은 정말 아무리 보수적으로 정말 짧게 잡더라도 저는 6개월 이상은 남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이 AI가 주도하는 뭐 반도체 그리고 이제 범에너지 이런 이 시장의 엔진은 여전하고요. 오늘같이 이제 조정이 받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동안 조금 쉬었었던 뭐 조선, 방산, 원전 이런 쪽에서 좀 힘을 내주고 있고, 코스닥에서도 지금 거의 많이 이제 낙폭을 좀 줄여가면서 바이오가 또 힘을 내주고 있고, 이렇게 좀 재료가 많고 또 다른 보조 동력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로 주식을 팔면 안 된다라는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.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선입감과 싸워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. 다음 주면은 이제 3월인데요. 3월 중순부터는 이제 작년도 사업 보고서에 이제 완결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. 그렇게 되면서 이제 퇴출되는 종목들, 또 관리 종목에 들어가는 종목들 이렇게 또 나오고, 또 수치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과 괴리가 있었던 종목들이 또 하락하는 이런 경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,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쏠림이 조금 더 심할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.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더욱 시장 중심으로 이런 조정 기회를 이용해서 비중을 늘려가시는 그런 좀 적극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이 좀 어울린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오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수 6천 가는데 공신이잖아요. 네. 그런데 자꾸만 목표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반도체, 특히 메모리주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없다라는 네. 내부적으로 이런 그렇죠. 얘기는 또 나와서 반도체의 시간은 계속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. 어떻게 보십니까? 네. 첫 번째 이슈 이제 그 반도체로 잡았던 이유가 이제 얼마 전에 나왔었던 소식이죠. 뭐 삼성전자는 평택의 P4, P5 라인,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또 용인 클러스터에 또 20조 넘는 돈을 투자를 하고, 그리고 좀 관심 있는 분들도 보셨겠습니다. 마이크론도 증설을 하기로 이렇게 좀 결정을 내렸어요. 정말 좀 이례적인 일입니다. 이렇게 좀 동시다발적으로 증설을 이 전 세계 이제 3대 메모리 업체가 동시에 실시를 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이채로운 일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저는 이제 그 핵심으로 볼 수 있었던 요인으로 본다면
엊그제 나왔었던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으로 보고 있어요. 엔비디아의 뭐 실적 뭐 수치가 어떻고 가이던스가 어떻고 이러는데 엔비디아가 매출 총이익률이 75%.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1,000원을 팔아서 750원의 그런 그 이익을 가져가는 이제 그런 부분이 나왔었는데 그 핵심으로 볼 수 있던 게 우리나라 혹은 마이크론이 가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를 장기적으로 싸게 조달을 할 수 있는 거기에서 좀 요인을 좀 찾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향후에 그렇게 또 본다 그러면 아니 엔비디아가 저렇게 싹쓸이를 해가면 엔비디아만 AI 칩을 만드는 게 아닌데 다른 업체들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어떻게 수급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마침 이제 이 메모리 3사가 그러면 이제 증설을 통해서 어지간해서는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구나라는 그런 좀 확신을 가진 것 같아요. 그렇게 보면 이제부터는 물량, 수량을 늘려서 더욱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도 되겠다라는 아주 좀 공교롭지만 좀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는 저는 만약에 3월 달에 시장이 조금 정체를 가고 굉장히 좀 쏠림이 심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확산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어느 정도는 좀 돌아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원래는 이제 매해 11월, 12월 정도에 우리 어디에 얼만큼 어떻게 투자를 해서 뭐 내년에는 얼마 정도를 생산을 할 거니 어디 뭐 소재나 부품이나 장부 회사에 발주를 넣겠다라는 그런 것들은 이제 캐펙스 투자가 밝혀진 후에 이렇게 자금이 투여가 됐는데 작년 말에는 사실 이런 소식이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. 왜냐하면 이렇게 좀 너무 먼저 선제적으로 물량을 늘렸을 경우 가격에 좀 변동성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메모리 3사가 증설에 있어서 소극적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증설 없이 가격이 어느 정도 뭐 상당 부분 상향 평준화가 됐다는 판단이 됐고 충분한 수주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 이후에 캐펙스 투자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반도체 소부장들에 있어서 뭐 조금 더 강세를 좀 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. 예전에는 제가 출연을 해서 소부장 중에서는 증설이 없었으니 반도체 부품 위주로 보십시오라고 좀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 이제 이렇게 그 캐펙스 투자가 수십조 단위로 이렇게 좀 결정이 되는 상황이라면 역시 반도체 메모리 전공정 쪽으로 약간 무조건적인 반사처럼 강세를 좀 띠는 그런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3월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어저께 이제 원익 IPS나 뭐 이오테크닉스, 뭐 유진테크 뭐 이런 종목들 선제적으로 좀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들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. 이게 좀 단편적으로 하루 이틀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저는 뭐 장비주 전반적으로 좀 확산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뭐 장비나 소재들 중에서도 코스닥의 상위에 있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수급적인 그런 활승 효과가 훨씬 더 크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전공정에 선제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비주에 대해서는 저는 뭐 3월 달 내내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앞서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도 뭐 강세를 좀 띨 것 같고요. 개인적으로는 이제 SNS텍이라는 종목을 조금 주목하고 있어요. 네. 역시 이제 삼성전자가 8% 정도 투자를 해놓은 이제 그런 회사고요. SNS텍은 뭐 EUV로 늘 유명했었던 그런 기업입니다. 뭐 실적도 굉장히 좋고 삼성전자와 함께 그런 펠리클도 개발을 했고 뭐 블랭크 마스크 같은 것도 좀 신규로 좀 납품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반도체 소부장 특히 전공정 장비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. 3월 달에는 반도체 장비 쪽이 강세를 보일 것 같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또 오늘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 방산주는 또 올라가는 종목들은 또 네. 눈에 띄더라고요.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 대규모 협력 소식 이런 부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방산주는 항상 순환매 업종에서 네.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이게 또 반도체가 살짝 쉴 때는 바로 뒷선에 있는 기존에 있었던 주도주들, 소위 말하는 조방원, 조선, 방산, 원전 이런 쪽에 좀 강세가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코스닥에서는 이제 또 바이오가 좀 그런 모습이 좀 있죠. 오늘 이제 나왔었던 뉴스, 강훈식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레이트에 가서 650조, 우리 돈으로 한 90조가 넘는 금액, 뭐 수출 계약은 아닙니다. 이제 협력을 하기로 한 일종의 MOU 같은 건데요. 뭐 일각에서는 그 두바이 쫀득 쿠키 주고 90조 받아왔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긴 있어요. 근데 세부 내역을 좀 본다면 뭐 궁금증도 좀 있기는 합니다만 나름대로의 좀 성과 있는 이제 그런
방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방산 협력 쪽에는 350조 그리고 원전과 AI 쪽이 300조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좀 이렇게 블록으로 나눠본다라고 하면 방산이 한 350조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쪽 에너지 AI가 이제 300조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오늘 시장에서 이제 강세가 나오는 방산주들은 이 내용들을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방산에서 아직은 수출은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협력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무기를 이제 수출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설계, 뭐 인력에 대한 이제 교육, 그리고 이제 유지 보수, 그리고 또 다른 버전의 이제 무기의 개조와 개발, 뭐 이런 것까지 좀 포함된 종합 패키지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얼만큼의 매출을 향후에 얼마 올릴까에 대한 이제 그런 좀 특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고 그리고 또 나왔었던 단서가 있죠. 첫 번째로는 통합 방공 무기, 두 번째로는 첨단 항공 전력, 세 번째는 해양 전력 이렇게 좀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공개가 됐어요. 이게 이제 뭐 방산이다 보니까 좀 기밀 사항이 많기 때문에 자세하게 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통합 방공 무기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천궁2 재작년에 수출을 했었던 천궁2에 이어서 이제 천궁2는 이제 미드 레인지 그러니까 한 40km 정도까지를 커버하는 방공 무기인데 고고도인 사드와 천궁2가 커버하는 중고도의 중간을 커버할 수 있는 천궁3에 대한 개발 여기에 좀 조금 방점이 좀 찍힌 것 같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LIG 넥스원이 오늘 뭐 4% 5%대 강세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.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좀 눈여겨 볼 수 있는 부분은 첨단 항공 전력으로 볼 수 있어요. 우리가 이제 KF21 보라매가 우리나라는 이제 올 하반기에 이제 블록 1이 전력화가 좀 시행이 됩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2030년대 초반까지 블록 3까지 가서 5세대 전투기로 진화하는 것이 목표인데요.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력이 좀 구체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게 된다라면 공동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수출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또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좀 가져가는 그 금액이 좀 포함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. 그렇게 본다면 한국항공우주의 향후의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좀 요인이 된 것 같고요. 조금 오늘 약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투함, 수상함에 대해서는 뭐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그런 좀 전투함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시장에서는 역시 말씀드린 대로 앞서 이 두 개 있는 천궁3 그리고 KF21 보라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높은 것 같고요. 원전도 뭐 못지않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강세를 가져가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원전이 그동안 SMR 법안 통과를 통해서 좀 강세를 좀 띠고 있었는데 수주가 없었거든요. 근데 이제 이게 수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충분한 가능성을 올렸다라는 차원에서 원전주 전반의 어떤 강세 그리고 투자 심리 개선 이 정도의 효과는 충분히 나왔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 뭐 하루 이렇게 딱 오르고 말 것 같지는 않습니다. LIG 넥스원, 뭐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뭐 한정 KPS, 한정기술 이렇게 좀 관련된 SMR 전반에 대한 종목들 지속적인 상승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오늘 제약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네. 바이오 섹터? 네. 네, 어떻게 보세요? 저는 예. 이제 바이오 조금 뭐 일정상의 모멘텀 3월, 4월 달에 많이 놓여 있죠. 네. 그리고 아무래도 코스피가 조금 이제 속도가 좀 죽으면서 바이오에도 좀 강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일단 그렇다고 해서 바이오가 요즘 아예 안 올랐던 건 좀 아니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. 개인적으로는 또 좀 다른 또 역발상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. 역시 이제 삼천당제약이 만든 이제 경구용 비만약에 대해서 시장의 뭐 중심은 여기에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동안은 이제 제형 변형이나 또 몸 안에 오래 머물 수 있거나 그리고 주사를 뭐 10번 맞은 걸 한 번만 맞아도 되는 뭐 이런 쪽에 이제 플랫폼 제형 변화가 어떤 시장의 중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조금 더 범위가 줄어든 이제 비만약 쪽에서 좀 드라이브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이 가정을 했었던 삼천단제약이 이제 5조대의 어떤 독점권에 대해서 가정을 해서 간다라고 하는 걸 모두 다 막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만큼 시장에서는 먹는 비만약에 대한 관심도는 좀 많이 높아져 있다라는 점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릴 수 있겠고요. 미국에서도 이제 빅파마들이 이제 경구용 비만약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뭐 얘기가 좀 오고 가고 약효가 있다 없다 뭐 이러면서 좀 변동성이 그런 커진 그런 상태인데 뭐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 이제 데이터 그리고 향후 임상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는 비만약 기업들이 지금 3월, 4월 바이오의 어떤 좋은 흐름을 타고 한번
큰 폭의 좀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렇게 본다고 하면 역시 대표적인 종목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한미약품과 D&D 파마텍이 아닌가 네. 이렇게 좀 생각 들어요. 뭐 근손실 없는 제형을 좀 가지고 있는 그리고 화이자라는 든든한 어떤 뭐 뒷바라 그럴까요? 어떤 백을 갖고 있는 D&D 파워텍 역시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쪽은 뭐 저는 이 두 종목으로 좀 압축해서 바라보는 이제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마지막으로 바이오 쪽에서의 어떤 역발상을 좀 볼 수 있겠는데요. 3월과 4월은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암 학회가 상당히 많이 열리는 그런 일정이 있어요. 파이프라인의 그런 종목 그 항암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그런 기업들의 좀 주가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. 지금 삼천당 제약의 시가총액이 17조, 18조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. 네. 우리나라 제약업체의 투탑이죠. 한미약품과 유한양행을 합친 정도의 시가총액이 삼천당 제약하고 비슷하거나 작은 정도예요. 그러면 제가 뭐 삼천당 제약이 비싸다는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둘 중에 하나는 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떤 거는 조금 비싸고 얘가 비싸거나 둘 중에 하나는 삼천전자를 빼고 한미약품과 유한양행 굉장히 좀 싼 상태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. 그런 면에 있을 때 저는 뭐 대형 제약 바이오, 대형 제약사들의 어떤 그 주가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아까 한미약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한양행 지금 오랫동안 옆으로 좀 기고 있는데요. 한 번 정도는 강세를 좀 낼 수 있는 레벨업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도 한번 눈여겨 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팀장님의 관심 섹터는 뭘까요? 오늘 좀 아쉽게 좀 올라버리는 상황이 좀 있는데요. 네. 저는 이제 철강 철강 쪽입니다. 약간 뭐 쇠맛이죠. 쇠맛이 느껴질 수 있을 만한 재료가 충분히 있어요. 거기에 이제 토핑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강세를 예상하는데 오늘 좀 이제 몇몇 종목들이 좀 너무 좀 올라서 지금 신규 편입에 대해서는 조금 갸웃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기회가 된다면 담아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반도체에 너무 좀 그러니까 매몰된 이제 그런 시각이 좀 있습니다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포스코홀딩스, 현대제철 52주 신고가 지금 넘어선 상황이거든요. 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에 넘어섰을까라고 좀 본다면 철강업계는 아시다시피 이제 만성적인 과잉 생산 체제입니다. 중국이 워낙 많이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을 어떻게 견제하고 관세로 중국산 제품이 빠져나오는 걸 어떻게 막아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법안을 들이대면서 관세를 좀 높이는 그런 상황으로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서 좀 제재가 좀 들어가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에 관련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올라오면서 주가가 좀 자극되고 있고 개인적으로 이제 철강에서 탑픽으로 보고 있는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주가 누르기법에 관련돼서 지금 PBR이 0.25배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. 네. 현금도 2조를 들고 있고 현대모비스 지분이 거의 3조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이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가지고 뭔가 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를 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미국에 직접 진출을 해서 고로가 아니라 전기로를 가지고 이제 그린 철강을 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라인도 좀 형성이 좀 된다라고 하면 뭐 지금 뭐 좀 바닥 대비 올라왔습니다만 아직 고점 대비 뭐 반의 반도 안 되는 그런 가격이거든요. 뭐 좀 단편적으로 뭐 1, 2주 오르고 마는 게 아니라 저는 좀 긴 호흡 한 달, 두 달 정도의 어떤 반등 흐름이 이어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철강 업종도 좀 유의해서 좀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오늘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정 팀장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